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부터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순간 포착으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죠. 바로 기업의 공시를 샅샅이 살펴주시는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라 대표님을 뵙게 되어 기쁜데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될 공시 이슈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자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이 좀 있었죠. 먼저 코스피 보면 지금 S-오일의 재발생 그리고 생산 중단 공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발생한 게 울산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생산 중단에 이제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가중 공시를 열어보면 이제 아침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전체 매출액은 지금 27조 4,639억 원 규모에 해당되는 온산 공장의 이 공정도가 모두 이제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좀 중단됐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이 복구까지의 어떤 시일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 외에 5월 19일자 공시를 좀 대충 좀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공시를 좀 제가 좀 판단해 봤을 때 최근 16일,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상 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보고서, 1분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가셔야 되는 이 자금 조달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의 결정, 신주 인수권부 발행사채의 결정,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결정,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러한 이 자금 조달 수반하는 이 공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주가 급락에 따른 이 자사주 취득 공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공시들이 최근에 이 기업들의 52주 신저가들을 좀 많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가의 안정화 이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결정들이 최근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사실상 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기존에 발행했던 사채들의 이 가액이 좀 조정되는, 즉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공시들이 사실상 단순하게 행사가액이 조정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상 향후에 이제 풀리게 될 이 신주의 오버행 이슈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런 이 전환 청구 이후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즉 사업의 어떤 가시화된 모멘텀 여부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또 관련된 공시들이 뜰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공시들까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공시가 나온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종목에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BK탑스인데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BK탑스 같은 경우는 1991년 3월에 설립이 돼서 2000년 12월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그 이후에 2010년 11월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변경 전 상호를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현네트웍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었죠. 관련돼서 2020년 3월 IT 시스템 통합 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바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BK1을 설립하면서 마스크 사업 부분을 신설을 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포지션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재활용 중간 처리 부분에서 한 8% 정도, 그리고 이 신설된 마스크 제조 부분에서 78.6% 정도 지금 영업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보면 최근 연간 실적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7억 원 정도, 그리고
있고 영업 손실은 105억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당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감폭들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6% 증가했고 손실은 207.7% 증가, 당기 순손실은 30.4% 감소했다는 최근 이슈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서 유통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좋지 못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공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권 거래 정지가 됐는데 먼저 어제 공시 보기 전에 최근 히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 3월 31일에 일주일간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이 공시가 사실상 너무 늦었던 거죠. 지금 5월 16일에 이 감사 보고서를 결국 제출을 했지만 최종적인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로 좀 제출했습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면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요건을 좀 보면 개별 재무제표 역시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역시 해당. 지금 비적정을 받은 건데 회사의 내부 시스템조차도 큰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에 따라서 회사 최종적으로 지금 이 투자 유의 안내 공시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BK탑스 주권 투자 유의 안내입니다. 2021년도 사업년도에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 신청에 따라서 정리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하단에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의 신청 기간이 2022년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이 공시의 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회사가 이의 신청을 제출한다면 1년간 자동으로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2023년도 4월까지는 회사가 한 번 더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받는 셈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감사 의견을 다시 적정으로 받게 돼서 이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를 좀 해소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회사의 중대한 문제점도 모두 해소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자 공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사항이 자율공시 있었는데 잔금 지급일 변경에 합의에 따라서 정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회사가 2020년도 9월 5일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이 제3자한테 이제 양도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지오닉스가 계약 상대방인데 양도 주식수 32만 7천 주 에이스 우진의 주식을 매각했는데 이걸 상호 합의에 따라서 다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수령했던 45억 원의 대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5월 19일이었죠. 5월 19일에 12억 원의 잔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6월 17일자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주권거래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2억 원의 어떤 사과는 사실상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짐작해 되는 상황이고 이게 6월 17일 날 된다고 해서 12억 원의 상환이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보장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처해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지금 상환이 임박한 내부의 어떤 유동성 자금의 어떤 부재 그리고 오늘 공시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시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엔트버즈의 주식 매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도 좀 밝혔는데 지금 17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사무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됐다는 이 내용도 좀 있고요. 지금 이에 따라서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25.2%에 해당되는 428만 주의 전환 청구도 있다는 지금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주권 거래 정지의
주권 거래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는 어떤 혼돈 속에서 좀 상황을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BK탑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시 분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종목들도 다음 개장이 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죠. 네. 5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장도 오늘 좀 우리 시장도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인데요. 관련돼서 최근 이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것 대비 우리 국내 시장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수가 떴는데 지금 양시장 모두 다행히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정도, 코스닥은 0.42%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짚고 좀 넘어갈까요, 대표님? 네. 양시장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뭐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역시 어렵겠죠? 네, 지금 사실 증시의 어떤 흐름들이 농탄과 온탄과 냉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지수 급락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 증시가 좀 선전하고 있었어요. 최근 2거래일 동안 또는 3거래의 어떤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의 어떤 급락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 증시가 좀 견고한, 물론 하락 기존 좀 유지했지만 하락폭이 좀 크게 확대되는 것들이 좀 방지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5월의 어떤 실적 기대감 이후에 사실상 기업들의 자금 조달 행보 그리고 모멘텀 관점에 개별 종목의 상승 유입이 좀 반영된 효과가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나마 우리 증시는 좀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마음은 그게 아닐 것 같아서 네, 깊이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양시장 지금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 나왔네요. 오늘 코스닥에서 살펴볼 종목은 LNF입니다.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LNF가 설립이 되어서요.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국내 순수 자본 기업 최초로 니켈 복합계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또 리튬 이온 2차 전지 제품에서 니켈 복합계 중심의 적용 제품으로 양극 소재 전문 개발 및 제조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저희가 그중에 대장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또 매출만 살짝 보자면 매출액은 현재 9,707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 당기 순손실은 1,112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주가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공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였죠.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공정공시의 대상 정보는요.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던 겁니다. 수시공시의 의무 관련 사항의 공정공시는 뭐냐면요. 회사가 장래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회사의 어떤 이 진행 경과사항에 따른 어떤 공시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수시 공시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예고사항을 일종의 공시의 예고편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협약의 내용입니다. 전체 매출액은요 7조 1,953억 원에 해당되는 이 거래 물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거의 한 2년간의 계약치인데요. 최근 매출액의 74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협약일자 바로 어제였는데 협약 대상 상대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자회사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협약 금액은 판매량 증가에 따른 변동이 가능하고 판매 단가는
해당 제품의 최근 판가를 적용했다.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캐파를 좀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상기 매출액은 2021년도 연결 재무제표 대비의 기준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LNF의 경우에 지금 2023년도부터 그리고 2024년도 연말까지 전체 7조 1,953억 원의 지금 막대한 수주 물량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좀 봐도 확보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공시가 되는데 네. 이게 사실상 PO라고 해서 발주가 들어오는 시점에 다시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고요. 네. 물론 이번에 연말에 1조 4천억 규모의 어떤 계약 체결의 일자가 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진행 예상은 좀 됐었기 때문에 상당수 예상보다 좀 큰 수주 금액을 이미 확보했다는 관점에서 LNF 성장 동력을 충분히 좀 펼쳐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증권가 전망에서도 좀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시키고 있는데 네. 작게는 지금 32만 원에서 높게는 4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지금 상향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주가 27만 원, 26만 9,500원의 주가 형성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목표 주가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화된 실적 수반과 이미 확보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회사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를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공시 내용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지금 거의 확보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만 9천 원 그리고 27만 원 선까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LNF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거나 혹은 새로 진입하고 싶으시거나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 지금 보시면요. 26만 9,700원, 0.7% 지금 상승 출발을 좀 일단 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대감만 수반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반영 효과가 1분기 그리고 2분기 기조 효과까지 충분히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은 중대한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고에서는 탄탄한 영역군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데 24만 3천 원을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좀 단기 지지 기반으로 보유자 관점에서는 2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 포트 가능 매수 타점은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21만 5천 원에서 24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드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기조효과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의 호조 부분을 잘 체크해 나간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 그리고 낙폭과대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LNF 종목까지 공시와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LNF 같은 경우는 공시 분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내려오면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34%까지 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각각 0.77%, 코스닥은 0.65%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섹터나 테마가 있다면 저희 어느 쪽 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상당수 지금 소외주 관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저는 반도체 장비주 또는 소재주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네.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상당수 이 수급 불안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 즉 실적 기조에서는 예상 실적보다는 좀 하회했던 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2분기의 실적 회복세 그리고 3분기까지는 완연한 실적 회복세를 좀 기대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른 2021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의 집중 관점은 그래도 상반기의 기조 효과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에 도래될 수 있는 업종이죠.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사실상 여행주, 항공주, 호텔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수기에 도래돼서 실적이 반입된 이후에는 사실상 주가 좀 많이 급등한 이력들이 좀 크거든요. 네. 선점 관점에서는 지금쯤 낙폭 과대 구간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오늘 또 보면 좋을 만한 업종과 섹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드렸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찾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인데도 우리 시장 상승을 좀 해주네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깊게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유통업체 월마트, 타켓 이어서 최근에 이제 현재 체인 업체인 콜스 이 종목까지 실적이 이제 하향이 좀 됐던 그런 요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현재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미치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 오늘 지난밤에 오른 업종들은 전기차, 수소차 관련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고요. 또 광산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 BHP, 리오틴도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찾아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의 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 대다수 이제 상위를 좀 차지한 부분들이 대주산업, 사저동화원, 한탑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특이하게 한신기계, 하이스틸, 금강철강 이 부분들은 현재 최근 다시 한번 그 쿼터 그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돼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좀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상승률 탑 종목군 중에 대주산업, 사주동화원, 한탑 이런 부분인데 한탑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한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 제시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제시를 좀 했죠. 했고 현재 첫 번째로 언급을 했던 시점들이 현재 첫 상한가 갔을 때 그날 이제 장중에 있었고요. 이 가격선에서 보면은 거의 현재 3,400원이기 때문에 더블하고도 현재 더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그 상승 삭발 십자도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전 시그널들이 형성이 좀 됐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서 현재 쌍봉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그널 캔들, 대표 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조동화원 한번 현재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대주산업은 17%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사저동화원은 순환매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시세를 준비 중인 팜소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연속적으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조동화원 한탑 그다음에 팜소리 이 세 개의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코이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이즈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잠잠을 하다가 한 일주일 이상 쉬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최근에 현재 급등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최근 어떤 상승의 또 요인들을 보시면은 현재 최근 여기 이제 상승사파의 이제 십자도제 형태 보이시죠? 현재 일주일 정도 쉬었고요. 5일 정도 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연속 이틀째 모습인데, 이제 CS 관련된 현재 코이즈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전기차 관련된 그 내용하고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현재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요. 물론 현재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현재 테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틀 좀 상가를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2,800원에서 더블 관점이 되는 현재 부분이 5,600원에 해당이 되는데 5,600원을 약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급등을 해주면은 현재 월요일날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코이즈하고 어떤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대선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대선이 아니라 현재 지선 관련된 좀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와 연동돼서 안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현재 최근에 루나 관련된 그런 어떤 사태 때문에 현재 요구회란 대책 그다음에 중앙화폐 부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대두되면은 안랩도 이제 보안 관련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슈적인 측면이 좀 현재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랩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삼각수렴 형태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삼각수렴이 매집의 형태를 보이다가 한번 실증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현재 상황을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철강주 외에 좀 흐름을 쭉 지켜보신 현재 철강주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주가 그 뒤를 이어서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모았던 현재 자동차 부품주나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강보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시세는 현재 장중에 큰 시세는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급등을 좀 해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본 종목군들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형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뒤로 현재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지만은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들이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면서 현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한번 시행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형테크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진 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진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5일 정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급등해주고 처음에 이제 시세를 내는 경우 5일 정도는 현재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면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도 되고요. 바닥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5일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대1의 대칭의 어떤 흐름들이면은 이게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전형적인 세력의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은 아래꼴을 무시하면은 상승사파의 장중 십자 도징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장중의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철강주 이어서 현재 자동차 부품주하고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현재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세를 이제 분출을 했던 종목군 중에 현재
좀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군들은 에코플라스틱이 좀 해당이 됩니다. 에코플라스틱은 고점에서 2주 정도 쉬어줬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5일 플러스 5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이제 10일 정도 시간의 말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최근에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중심축에서 계속 숨고르기 하다가 이제 튀어 올라주는 반전들이 되면은 현재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고요. 물론 20일 이상 이탈이 되면은 약간 매도를 좀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코플라스틱을 좀 지켜보실 세 개의 종목이 있죠. 에코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는 세 개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오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확실히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온도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업사부님? 오늘 온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못해 좀 뜨거울 정도로 온도계가 상당히 높은 상태를 현재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대형주가 46도, 중형주도 45도, 소형주도 42도, 코스닥도 41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날들보다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주도 섹터가 있느냐, 주도 업종 종목이 있느냐 그런 거에서 대형주 쪽에서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와서 삼성 반도체 간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을 한국에게 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이런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로 조금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와서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휴전선이나 이런 DMZ 이런 데 갈 시간 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나 경제적인 그런 협력,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크게 어필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도 이제 월요일 정도까지는 그런 강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상황이 지나면 이제 또 선반영 부분들이랄지 이미 이슈화 끝 이런 부분들로 약간은 또 주춤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후반으로 갈수록요. 그런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장이 조금 뭔가가 지수는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종목군들은 빠질 때 크게 빠졌다가 지금 오늘 같은 날 조금 반등하고 그죠? 상승한 종목이 많기는 한데 이게 이미 하락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계좌에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조금 하수상하다. 미국이 어찌됐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그죠 체력이 훨씬 지금 좋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미국보다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큰 그림은 같이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관련주랄지 에코 관련주랄지 이런 종목들이 셌고 오늘도 OCI랄지 지금 이제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이랄지 지금 S에너지랄지 태양광 쪽 그다음에 원자력 지금 한전 기술을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추천적으로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한전 기술 같은 종목분들도 상당히 6%대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확실히 관심을 가져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쪽 관심을 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시간대가요. 아침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막 시작했던 상황의 센터값과 세력 개입 지수 이 부분이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방송을 막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 오늘 센터값은 190까지 올라가 봤는데 현재는 이제 90 정도를 유지하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마켓 파워의 힘의 지수 센터값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중에 아마도 단기 고점을 만든 것 같다. 지수적으로요. 저는 이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흐름들도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은 하루 중 특별히 다시 한번 초강력한 움직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2%, 3%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늘 단기 고점은 조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에서요. 그래서 2,620포인트 정도까지만 오늘 고점을 열어놓고 판단하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생각해 본다라면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자리, 그죠? 5월 18일 날 시도했었던 2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 대한 도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길게 보는 입장, 혹은 일주일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다지 강력하게 상방 에너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센터 값이 내려가고 있죠. 세력 지수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차트 자체는 선물 지수 차트예요. 선물 지수 차트인데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빠지면서 살살 내려옵니다. 다만 대형주가 48도라고 하면 오늘은 떨어진다고 해도 풋 위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콜 쪽이 아직까지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의미한 상승인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 지표나 기준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김성남 업서분님께서 해주신 말씀 전해드리면서 관련된 시장의 흐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74%,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관련돼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좀 매기가 분산된 모습인데요. 네. 자, 이제 아까도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 시간대가 조금 시장의 변화를 갖는 그런 시간대라서 지금도 보시면은 센터 값이 23까지 내려오고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70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선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면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만든 고점, 지금까지 만든 고점이 오늘 하루 중에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전 지수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한전 지수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21선을 제대로 올려놓든다면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보자. 약간 눌러줄 거다 그랬는데 눌러줬어요. 눌러줘서 지금 이렇게 오늘은 아예 갭상승으로 그 한전 기술이 20선을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전 기술을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하게 봐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23만 4천 주 정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이 현재 9시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종가상 100만 주 이상을 만들어내면서 마무리한다라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정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라가면서 지금 매물대가 보이죠? 그냥 쉽게 우리가 이런 조금 굵직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몇조 원 되는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이런 구간이 저항으로 잠깐은 존재할 것이니 오늘 최대한 현재 가격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좀 싼 가격대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 최대 21선까지 혹시나 오늘 아니면 월요일 정도 눌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접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번 이제 60선, 120선을 뚫어낼 것인가의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60선, 120선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그날도 100만 주 이상을 나올 수 있을까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아침 시간에 내가 이게 100만 주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30분에 지금 25만 주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하루 종일 거래가 30분 단위로 하면 곱하기 13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 될수록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니까 그만큼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 30분 정도의 거래량을 곱하기 계산기로 13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오늘 총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해봐도 되겠어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갖고 하면 어떨까 정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원자력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그런 여러 가지의 협력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전기술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목표가는 한번 전 고점 그래서 한 8만 7천 원 정도까지 봐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니까 기관들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온기가 도는 모습이 좋죠. 기관이 2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 8,300억의 매도를 기관에서 그야말로 쏟아냈는데요. 이 받쳐주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기관의 8,300억은 굉장히 큰 이 타격을 줬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휘청거리는, 특히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시 기관이 순매수를 전환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이 2조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적을 때는 매도가 좀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좀 관망세적인 성격,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좋죠. 전기전자와 이 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었는데 기관이 오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600선 정도를 바닥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2,600을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하는 종목들은 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혹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요.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싸죠. 둘 다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두 가지 이 이유 중에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라든지 둘 중에 하나 잡으셔서 종목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이 좀 도와주고 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한을 하면서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오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만날 텐데, 여기서 현대차가 이제는 이 미국 공장 얘기 분명히 하겠죠. 이 미국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현지에 그럼 어느 회사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 고용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미국 땅에 무언가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현대차에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 친환경차 관련한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에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 그러니까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의 비중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좀 더 높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아니면 판매량 자체가 다른 부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판단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국내에 오고 나면 제일 먼저 주목받는 게 이제는 전기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가 현대차에 좀 예상이 되고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1분기 실적도 좋았죠.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현대차 뭐 충분히 지금 자리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만한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가 무엇인지, 어느 쪽이 먼저 수혜를 받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그쪽에 집중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완성차 쪽도 그렇고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해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세를 띠는 업종 중에 있을까요, 종목이? 네, 이 현대제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철강주들이 실적이 좋았죠. 특히 중소형 철강주들 더 좋았고, 뭐 대형 철강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철강주들 많이 받죠. 중국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좋으면 화장품하고 철강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 상해 봉쇄를 하고 나서 철강주들 투심이 상당히 악화됐다가 이제는 봉쇄를 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상해를 봉쇄했을 때 철강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봉쇄를 해제한다. 철강 가격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 고를 때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혹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고, 그리고 향후에 그리고 중국 봉쇄 풀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겠죠. 철강 가격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로 라임을 좀 맞춰주셨네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징상 이제 한번 가격이 레벨업이 되면 또 그 구간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더불어서 이후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있다. 뭐 국내에서 사실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한다 그랬을 때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들어 올려지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대형주죠. 대형주가 좋아진다 그러면 시장은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 이제는 얼추 올라가서 1%대의 상승. 지금 코스피가 1% 좀 넘었죠. 상승폭이.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오후장까지는 시장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빨간불 켜고 그 빨간 불의 길이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전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 좀 언급을 했던 종목들 중에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있는데요. SO일 같은 경우 울산 공장에서 지금 폭발 사고가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SO일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화재가 났죠. 울산 공장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S-오일 상당히 많은 우려감을 받았었고 장중에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양봉을 길게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권이 한 10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인데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데요. 이런 화재로 인한 급락은 물론 화재가 나면 그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요. 생산에 있어서의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생산 차질과 그런 부분들보다는 S-오일의 실적은 굉장히 좋죠. 실적에 있어서의 큰 영향보다는 이런 사고의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는 뭐 가격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자리를 회복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특징적으로 봐야 될 매매 시그널 오늘 잡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